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 뉴스 공장 2월 7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즘에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해외 지수,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장중에 급등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죠.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 예전에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했던 다수 포진했던 곳들이 전문 트레이더가 거의 퇴사가 됐습니다. 거의 지금은 그 기계, 컴퓨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수 부분들, 특정 우리가 지수를 시장을 판단하는 하나의 인덱스로 삼고 그 인덱스가 돌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1선을 기준선을 잡다든가 아니면 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뭐 몇 퍼센트 급등락 부분도 진행됐을 때 여기에 자동적으로 나머지 펀드라든지 ETF 쪽의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알고리즘 자체를 전부 다 거의 다 세팅 부분들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덱스 부분들을 터치를 하게 되면 시장의 심리 부분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매물이라든지 아니 반대로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기계적인 매매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 좀 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스템 자체가 운영된다고 보셔도 뭐 큰 변화 크게 틀리진 않을 거로 봅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일본 지수가 장중에 그 다음에 다우 지수가 장중에 6% 급락 부분들을 일으켰던 하나의 요건 부분, 물론 여기에 부가적으로 뭐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 지수 빅스가 어떤 기준선 라인 부분들 돌파를 하니까 나머지 펀드들도 우수수수 시장에 그러니까 빅스가 왜 올라간지 이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지수 자체가 터치, 우리가 마진콜을 당할 때도 보면 그걸 뭐 기다려주고 그런 게 없죠.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시간 내에 마진콜에 대한 금액 부분들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이 계약 부분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장 전체적 글로벌 전체적으로 장중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요건 자체가 보면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상 10년 국채 만기 10년 국채 상승 국채금리가 급등폭이 나왔고 여기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했고 여기에 알고리즘에서 움직이는 펀드 관련 수급 자체가 전파적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오버슈팅이죠. 4일 만에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고 여기에 이제 마진콜의 금액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골이 깊었으니까 바로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조그만 매수가 들어오면 바로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죠. 어제 이제 우리가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1차, 2차 선발대를 보냈던 물량,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산업재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관련된 섹터,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될 때 물량을 조금씩 저가 매수 부분들 계속 진입하셔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 진입이 되고, 다우지수가 장중 저점 대비 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아마 박스권 부분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현재 최근에 급등락 파동을 크게 우려할 일 아니라는 코멘트를 좀 했어요. 이로 인해서 1차 투자 심리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 의견이 상향되면서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 시작 전 6시 때의 속보 기사 부분들 보니까 대만의 6.4 강진이 나왔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전에 작년에 그 3, 4분기가요? 3, 4분기와 4, 4분기에 허리케인이 있으면서 그쪽 그 미국 지역 정유시설이 상당히 곤란하게 진행이 좀 됐죠.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 부분들로 정유업종, 반사 수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대만의 6.4 강진, 이 낙폭과대의 IT 관련된 섹터 낙폭과대의 매수익, 시장 자체도 보면 많이 이렇게까지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적이 되고 어떤 단기 모멘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IT 업종의 낙폭과대 매수 가능성 부분들을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 대만 강진 부분들은
항상 보면 우리나라 뭐 강진 자체에 대해서 뭐 코멘트 부분들 뭐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IT 업종이라든지 관련 섹터에는 단기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좀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 상향 11% 단기 모멘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2월 8일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뭐 내일 모레 정도 이제 발표가 좀 나오겠죠. 단기 예산안에 상원 쪽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안건을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 예비 시장 전한번 단기에 셧다운 부분들이 되면서 지지율에 약간 변동 부분들이 좀 됐다겠죠. 민주당이 약간 다소 불리한 내용 자체가 코멘트가 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지고 공화당이 상승을 하면서 서로 부담이 좀 되는 내용이지만 민주당 자체도 지지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의 거의 90%는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어떤 우선순위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 부분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은 그 다음에 FTA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무역 관련된 이런 모든 시그널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줄어들기는 힘들어요.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보호무역의 뭐 세이프가드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이런 정치적인 선상의 연관성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특히 낙폭 부분들이 컸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매매 부분들의 급등락 부분들이죠. 물론 이 요건 자체도 보면 금리 인상 요건의 속도 부분들은 어제 세인트 루이스 연은총재가 현재 고용지표가 물가지표에 영향 줄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다. 이번 주 내내 각 연은총재들이 연설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거에 연관돼서 어느 날은 여기에 플러스, 어느 날은 마이너스 부분들이 되면서 변화되는 폭 부분들을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양호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선발대의 코멘트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대마리 6.4 강진 다시 한번 체크 드리고 개별 기업들의 내용 부분 잠깐 코멘트 좀 드리면, 어제 이재용 씨가 나왔죠. 나오면서 삼성, 평택, 2조 제2공장 30조 투자 관련된 부분 텔레그램에 기사 부분이 나왔을 때 올려드렸었습니다. 투자 출소 이후에 첫 의사결정 부분들이 좀 되고 있어요. 정체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조선업도 지금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관련된 가능성이 루머 부분들이 계속 코멘트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사업부도 현재 아직 별다른 뉴스 부분들이 없죠. 이재용 출소로 인해서 뭐 어제 30조 투자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조선업종 이런 그 이제까지 좀 정체됐던 문제 부분이 해소가 좀 투자 결정이라든지 의사 결정 부분들이 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닛산이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 부분들이 가속화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현대모비스도 보면 무인 주차 시스템을 국내 첫 양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재용 씨 출소로 인해서 삼성증권이 지금 발행어음 시장에서 계속 딜레이됐죠. 뭐 한국금융만 발행어음 시장에 지금 진입되고 나머지는 다 계속 좀 뒤로 미뤄지는 느낌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삼성증권이 발행업의 심사 부분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하고, 콜마 B&H도 작년 영업이익이 488억으로 전년 대비 거의 한 35% 가까운 증가 부분들이 좀 되고 있어요. 작년에 사드 관련된 보복 관련된 내용으로 뭐 면세점이라든지 우리가 그 중국 관련된 그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죠. 근데 막상 실적으로 보면 그 회사들도 보면 회사들의 내용 자체의 실적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삼성전자가 조만간 그 휘어지고 접혀지는 폴더블 폰의 출시 가능성,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화웨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폰 X가 100만원대 이상의 고가폰, 그리고 뭐 이런데 기능 자체에서, 그리고 요즘에 아이폰 X도 보면 뭐 10초간 먹통되고 전화도 안 걸리고 이런 계속 결함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한번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특히 가격적인 측면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격도 비싸고 뭐 고가 기능 자체에서 특이성 부분들을 보이지 못한다 하면 한번 회계모니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회복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기 뭐 플렉서블이나 이렇게 접혀지는 이런 쪽으로 폴더블 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이쪽 관련된 내용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까. 당연히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중국의 전기차 규제 관련된 내용, 지금 한중 경제회담 부분에서 아직 뭐 물꼬가 확 튼 건 아니지만, 조만간 있으나 FTA 관련된 부분들까지 연계되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 카드죠. FTA에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유리한 카드를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LG 디플의 허가 부분들을 좀 딜레이 시키면서 작은 협상 카드 부분들을 사용을 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것보다 협상 카드 부분들을 주고 완급 조절하면서 좀 더 유리한 협상의 진행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상이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력 구도 부분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한테 투자 아이디어의 포인트 부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DGB 대구은행이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은행들을 인수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낙폭지 이제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죠. 인간 자체의 어떤 이성 자체가 체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시스템대로 움직입니다. 시스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락 부분들의 뭐 ETF 상품도 거기에 자동적으로 다 매입 부분들 좀 되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도 보면 신용 잔고 부분이 소폭 감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 소폭 나왔는데 아직은 좀 극점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량 자체가 좀 더 출렁거리면서 나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에 1차 박스권 하단에 진입될 수 있는, 그리고 11월 12월에 어떤 저점 가격대,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뭐 반등 부분이 나왔을 때 아니면 현재 시점에 물량 부분들을 정리하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우리가 기본 박스권 매매 전략 부분에는 1차, 2차 부분 나눠가지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 상단 가격에서는 물량 부분들을 축소, 이 관점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월 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에서는 대만 6.4 강진, IT 업종의 낙폭과대 매수 유익 가능성의 코멘트 부분들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2월 7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